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번 대한금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5월 달에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때 구간은 아마 이때쯤 라인에서 이제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고, 얘가 224일선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에 들어가가지고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는 일단 얘는 금속, 이름부터가 일단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금속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쪽 종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금속, 유한한 자원은 무엇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 당시 이때 이 시기에 안내를 해드렸을 때 제 채널에는 주로 올라왔던 그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한 종목들은 차트적으로 바닥에 있으면서 우상향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이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았어요. 왜? 코로나가 조금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을 때 결과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지금도 물론 더 힘들지만 힘든 이런 시기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잠잠해지겠죠. 조정을 받겠죠. 그게 뭐 재택근무가 됐든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음압병 병동이 됐든 뭐 등등 코로나 관련주들이 잠잠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곳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해당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는 뭐 곡물 관련주라고 한다든지 돌 또는 금,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뭐 철강, 뭐 그런 식으로 뭐 사료, 그 사료나 뭐 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에서 유래된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노려서 이제 가지치기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이 나왔고 마냥 무작정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조금 바닥에서 조금 차트적으로 괜찮은 것들 위주로 안내를 해드렸었고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난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한금속도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린 지점에서부터 굉장히 천천히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었고 장기간 이제 막 바닥에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차트를 가지고 있던 녀석들은 이렇게 찔끔찔끔 우상향을 하면서 추세선 깨지 않는 상황에서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생겼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코로나가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신기록으로 감염자 수를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계속 부각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주, 뭐 진단키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뭔가 이슈, 호재, 뭐 이것저것 막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 하지만 얘네들이 궁극적으로는 아직 이 얘네들이 이제 수급이 끊기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두면 되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224일선이 종가상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뭐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가 힘들어진 거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고 뉴스에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그 단가가 이제 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 이제 부각을 받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추세를 보이게 될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주들 모두가 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주가는 결국에는 사람이 돈으로 사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올릴 거야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는 거지 아무리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금속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고 얘가 다시 잠잠해지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부각을 받기 전까지 어떤 것이 중요하냐? 바로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자리들은 뭐냐?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구름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구름대 안으로 박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구름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봐주셔야 됐고, 세 번째,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상향이 뭐 구름대 안으로 뭐 밑으로 빠지든 이동평균선이 깨지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얘가 추세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이 깨지는 걸 보는 거거든요. 추세선. 추세선.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어떻냐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 이동평균선 포인트는 바로 448일선하고 224일선이 되겠어요. 지금 당장에 448일선하고 224일선 모두가 이 구름대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구름대가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구름대가 깨지고 나면은 이런 448일선하고 224일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 끄어놨던 추세선들, 지금 제가 방금 막 말하면서 끄었는데 이런 추세선들이 하나둘씩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선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지금 제일 최근에 가파르게 높은 각도로 올랐던 이 추세선이 깨지게 되면은 이 다음 추세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다음 추세선이 뭐하고 지금 연결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111선하고 448일선하고 만나는 어느 지점의 부근에서 뭔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 포인트들을 잡는 것들 중요하고, 만약에 추세선 라인하고 내가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112, 224, 448일선 중에 448일선 중에 어디 한 군데가 겹쳐가지고 지금 걸리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종가상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224일선까지 끊임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요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까지 깨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마지막 최저점끼리 연결을 했던 라인인 이쪽 추세선이 깨지면은 얘는 다시 한 번 더 우하향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최하단 추세선까지 깨지는 걸 보더라도, 깨지고 팔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에요. 결국 분할 매도 하나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하지만 내가 분할 매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쪽 라인 가격대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 사람이야. 그럼 이때까지 지켜보는 거는 너무나도 배 아픈 현실이죠. 왜? 나는 플러스 되는 구간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약 정해야 돼요. 아, 내가 일부 이미 분할 매도를 이미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푸근하게 보셔도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저점이 될 수 있는 이쪽 부근, 또는 448, 112, 224 이쪽 중에 하나가 깨지게 되면은 물량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됐고 이미 위에서 한번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지받는 느낌이 들 때 신중하게,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한 하루에서 뭐 2, 3일 정도 이제 좀 보면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그쪽 지지를 받으면서, 그럼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위에서 이미 판 만큼 정도는. 어. 근데 만약에 그게 깨진다? 그럼 매수한 만큼 다시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은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지금 뭔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많이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천천히 영상들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했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느 라인이 깨졌을 때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할 것인지, 물량을 덜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 놔야 돼요. 미리.
나중에 멘탈 다 깨져가지고 이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면은 손절을 치더라도 또는 물량을 덜어내더라도 이상한 애매한 자리, 막 이런 중간 사이 라인,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려와도 금방 다시 반등이 일어날 거고, 이대로 올라가도 배 아프고, 그렇다고 손절을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과대낙폭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많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를 올릴 때 사용된 돈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상향을 할 때도 거래량들이 빵빵빵빵 터져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매집하려고 하는 듯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올리면서 매집하려고 하는 구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대한금속이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꽤나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꽤나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중에 일단 1차적으로 좀 목표를 봐야 하는 구간은 여기 이 사이에 갭을 매끄러 이 친구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갭 뭔가 메꾸고 싶게 생겼단 말이죠. 이 갭을 메꾸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들고 올라가야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짝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최종 목표 구간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핸들링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이제 갭이 메꿔지고 나서 요 위에 구간들은 나머지 이제 좀 극소량으로만 핸들링해서 가져가시는 게 심적으로 많이 안정될 겁니다. 요 위에서는 이 위쪽 구간에서는 꼬리가 많이 달릴 거예요. 여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48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 번 더 48만 원까지 올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갭매크로 가는 것은 목표 주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심심찮게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대한금속에 대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지금 추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좀 찍을까 말까 지금 아직 출발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이긴 한데, 미리미리 좀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이 좀 느긋하게 넣어가지고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 관심 종목으로 안내해드린 종목들 위주로 살짝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지는 의견을 좀 댓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들어가 계신 종목 중에 분석 영상을 찍어주기를 바라는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그 종목을 왜 들어갔고 어느 시기에 들어갔고 평단은 어느 정도고 내 총 그 주식에 있는 총 돈 대비 그 종목에 들어간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정도는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드려요. 어, 그냥 분석을 해드리면은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겠고, 위에 물려있는 사람의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겠고, 뭐 어느 자리에 물려있는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뭐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셔야지 더욱더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 차트외과 김내부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